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직전 이제 3명으로 이제 압축됐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의원 이렇게 3명으로 압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화 연결해서 3명 얘기를 들어보고 잠시 후에는 김신혜 대표가 나와서 이미지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여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포털에서 계속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더구만요. 요거 한번. 네, 선생님. 네, 아유 생방 연결합니다. 이봉규 TV.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네이버 등 각종 포털에 이준석 의원의 말이 가장 많이 본 뉴스에 계속 10위 안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뭔가 비슷해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해준 거 홍준표 전 대표가 빠진 것은 이제 그래서 빠지려는 홍준표의 작전이었고 나머지는 춤추고 오세훈 시장은 독배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인사들, 뭐 당직자라든지 교류를 많이 하지만은 많이 이제 전해지는 판세가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사실 전당대회라는 게 저도 이제 최근에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를 나가봤지만은 돈도 많이 쓰고 굉장히 결과에 따라 망신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예요. 돈도 1억 이상 써야죠. 아니, 그 기탁금이 1억이지 사실 기탁금이 1억이고 나머지는 몇 억 써야지. 내가 훨씬 많이 들어갈 텐데 그 판에 들어갔으면 최소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집단 지도체제 같은 경우에는 2등하면 최고위원장이라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지면 완전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어차피 지금 당선은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럼 여기서 모양 좋게 빠질 수 있는 명분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뭐 선관이랑 또 비대위가 또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보면 명분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거는 약간 작전이 걸렸던 거라 좀 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참 이게 기민한 게 먼저 손들고 나가버렸어요. 우리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술 마실 때 보면 눈치 게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1 하고 이제 소리도 하면 이제 5명이 있으면 5를 말하게 되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1 하고 홍준표 대표가 먼저 빠져버린 거구나. 지금 근데 메이저 후보라고 되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셋 중에서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나도 빠질래 이렇게 되면 판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정쩡하게 남아버린 거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독배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도 판세가 어렵긴 어렵다 지금. 그래도 독배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또 이제 인터뷰에서 또 다른 얘기 했던 게 뭐냐면은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의 강점이라는 거는 대중적 이미지가 또 깔끔하고 있죠. 언변이 굉장히 출중한 분입니다. 알죠. 말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이제 그런 토론의 달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황교안 총리는 뭐 이 중후한 국회에서의 뭐 총리로서의 발언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만 토론 자리에서는 우리 황교안 총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이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선거에서는 전당대회든지 대선이든지 간에 TV 토론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중요해졌죠. 옛날에 안철수 후보 보세요. 막 50% 이렇게 막 지지받다가 막 토론 한 방으로 그냥 20% 까여나가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그때 다 이긴 게임을 TV 토론에서 말 실수해가지고선 어눌하게 해가지고선 죽 썼죠. 근데 과거에 생각해보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명숙 총리랑 할 때도 그랬고 그때 강금실 장관이라고 할 때도 그랬고 언변이 워낙 출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금실 장관 이래서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 거의 토론이 끝난 다음에 압도적인 표차로 뒤집었거든요. 첫 번째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오세훈 시장 캠프 쪽에서 내심 좀 기대하는 것도 있을 거다 이제 교도가 재편되면은. 저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특히 김진태 의원이 이제 뭐 이번에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상처가 좀 났죠. 어떻든 간에.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당 비대위랑 또 윤리위원회가 설마 김진태 의원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봐요. 아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또 김진태 의원을 좋아하시는 또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많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좀 어렵다 보고 그랬을 때 결국 3파전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뭐 황교안, 오세훈, 그 홍준표 이 3파전이 아니라 오히려 김진태 의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제 소위 말하는 황교안 총리랑 또 김진태 그 의원이 표를 좀 갈라먹을 공산이 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 쪽에서는 또 약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지 않을까. 진정한 3파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완톱에 뭐 예. 1강 2중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주 고부고부가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 전당대회라는 건 약간 일반 투표랑 달라가지고 지지층의 그 결집도도 되게 중요한데 김진태 의원 보세요.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2,000명씩 모으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어유 거기 핵심 저 팬덤이 강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선거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어서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반대로 조직이 견고한 사람도 또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그런 3파전이 꽤 호각으로 진행될 수 있다도 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는 놀랐던 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언급을 했잖아요. 네, 책상 뭐 섭섭하다 이거 황교안 아니, 총리한테. 저는 이제 굳이 그걸 보면서 제가 저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모셔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건 세세한 거 갖고 누구한테 뭐라 하는 타입은 잘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도 갈등이 있었을 때 뭐 유승민 나쁜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애둘러서 배신의 정치인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전해준 두 가지 예를 들어 뭐 책상을 놔달라는데 안 놔줬다 그건 뭐 개인적으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수용 번호를 모르고 있었다 503이라는 수용 번호를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예. 저도 제가 방송하고 시사를 많이 보지만 저도 황교안 총리가 그걸 모른다는 얘기를 언론 모두 접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알았겠냐는 거죠 애초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원래 그 구치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구치소에 나오는 방송이 SBS, KBS, MBC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저녁 뉴스만 틀어준다는데 네. 거기에 단 한 번도 황교안 총리가 그 수임번호 모른다 이런 게 뉴스가 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보의 유통 경로 자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전달을 받아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유영하 변호사지만은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유영하 변호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황교안 총리가 503 그 수임번호도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했는지 만약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가 뭐 그냥 좀 얹어가지고 표현한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배달 사고 비슷하게 약간 좀 불켜서 예 저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하는 걸 많이 들어봐서 그런데 네. 절대 그런 세세한 걸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선거 여왕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선거 여왕의 본질이 뭐냐면은 이길 선거 또는 이기도록 바꿔낼 수 있는 선거에만 뛰어드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보면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도와준다고 굉장히 볼멘소리 했던 것도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선거는 예를 들어 별로 되는 판이 아니었다 본 거예요 그거는. 뭐 나경원 의원하고 관계가 좋지도 않게 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번 선거도 그 선거 감각이 뛰어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만약에 전당대회 개입을 어느 선에서 그런지 하려고 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려고 했다면요 개입을 해서 내가 뭐 황교안 대세론을 꺾을 정도의 내용으로 개입하면 그건 말이 돼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어떤 가십성 이야기들이 나온다 해가지고 황교안 대세론이 꺾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선거 결과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느냐. 언론에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 프레임을 황교안 총리한테 걸었는데도 황교안 총리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몰아가겠죠 또 언론들이. 그런데 대통령이 왜 그런 리스크를 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무리한 수 안 두죠. 둘러만 아주 제대로 칼을 뽑든가.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뭐 나쁜 뜻이 있었다 이런 표현보다도 발언 과정 중에서 약간의 사심이 개입됐거나 아니면 뭐 와전이 됐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또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또 와전이 됐거나 이런 게 있을 거라 보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말을 솔직히 말하면 무의미한 표현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약간 가십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거 농담처럼 아니 황교안 총리가 그 수임 보도를 모른다는 거는
밖에서 뉴스 보고 다 보는 저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거를. 아니 저도 저 강용석이 면회 갔다 네. 왔는데도 수임번호 못 외워요. 그리고 변희재도 면회 갔다 왔는데 수임번호 못 네. 외워요. 그때 쓸 때만 알지. 그걸 네. 어떻게 그거 외우고 다녀 그게? 아니,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가 그걸 모른다는 걸 알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걸 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누가 일부러 황교안 총리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뭐 나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달한 게 아닌 이상 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계실 때도 항상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도 십상시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간의 평을 전달하는 것도 십상시고 그럼 그 중간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과장이 있을지 왜곡될 왜곡이 수, 굴절이 있을지. 있을 수 있지. 예. 그리고 그런 게 무한한 오해를 갖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전혀 개입해야 될 판도 아니고 개입할 생각도 없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뭐 선거 개입을 옥중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이번에 혹시라도 그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사람도 있다면은 굉장히 이건 오히려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었다면은 잘못 생각한 거고 그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걸로 득을 볼 사람이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득을 볼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고 굳이 약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어떤 대통령과의 소통 관계를 이용해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라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좀 명백하게 좀 그 유영하 변호사가 좀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제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은 직접 하신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넘겨짚은 것이다. 이걸 좀 끊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분명히 섞여 있어요. 이게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혹시 더 지금 현재 한국당 전대 출마한 사람 중에 한 분하고 결탁을 해서 일부러 판을 뒤집으려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겠죠? 있나요? 그런 가능성도? 저는 근데 유영하 변호사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 정도의 의도가 있었다면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예를 들어 약간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좀 건수가 대만한 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책상 문제 이런 거 당연히 뭐 박근혜 쪽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또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책상을 주는 걸 또 상대편에서 특혜라고 공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쪽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모호한 지점보다는 좀 더 이제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섭섭하게 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가십성 이야기. 그러니까 언론은 크게 보도하겠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진짜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것 때문에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 전대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상해 준다면? 저는 지금 구도로는 황교안 총리가 거의 지금은 과반 득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뭐 김진태 의원도 워낙 이제 조직력이 센 분이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에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좀 김진태 의원이 보강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대중성과 뭐 어쨌든 여론조사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유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중성과 또 아까 말했던 출중한 언변 그리고 이 호감 주는 외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예요. 선거하면은. 그럼 그거 지켜봐야죠 이제 그거는. 네,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준석 위원은 이제 바른미래당이니까 한국당하고 이제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장기나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 좀 보인다고 당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 당 안에 이렇게 그리고 또 친구가 그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매일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결해서 한국당 전대 상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근데 3파전으로 돼서 흥미진진하게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이게 완사이드하게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후보 사퇴를 했다 이렇게 판이 돌아갔는데 사퇴를 해놓고 보니 특히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해놓고 보니 모르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